좌우하는 결정적 검진왕. 안녕하세요, 남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새로운 검진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또 있죠. 네. 정말 오늘은 또 어떤 검진이 있을까요? 네, 바로 부러질 것 같은 뼈 정밀 검진 패키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또 걱정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뼈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골다공증, 또 골절 같은 뼈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 검진왕에서는 좀 더 새롭고 깊이 있는 뼈 정밀 검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뼈 검진 받아보셨어요? 저는 멘트도 뼈 때리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골 때리잖아, 골 때. 골 때리는 주로 골을 때리시네. 근데 뼈가 어딘가 부러지면 네. 물컵을 못 잡아요. 기침하면 죽어요. 맞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뼈 골절이잖아요. 예. 그 뼈 정밀 검진인지 모르겠고 골밀도 검사는 받아본 적 있었는데 빼요? 전 나이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네, 그래서 정밀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정밀할지 궁금한데 실제로 뼈 정밀 검진하는 분들 많으세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네. 증상이 생길 때가 되는데 대부분 뼈들은 부러진다든지 다른 병의 증상이 없을 때는 증상이 없어요. 아픈 데도 없고 하니까 절대로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훅 가죠. 훅 갈 때 이제 와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중요성을 알아서 제가 그래도 작가는 의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떻든 오늘 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네.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어떤 이유지 않겠느냐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검진왕이 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흔한 뼈 검사 이런 거 아니죠. 네. 우리 검진왕에서 정말 새롭게 또 놀라운 이 검진을 또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오늘은요, 누구보다 뼈 건강에 자신 있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의 검진 결과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맞습니다. 나올 주인공은 누구죠? 예. 언제나 에너지 뿜뿜 먼저 한류스타 가수 오케 씨입니다. 오케이. 어떤 날은 대박치고 어떤 날은 바닥을 치고 가슴 치다 박수치고 울고 웃는 인생 열차 잘 나간다 뽐내지 마라 못 나간다 기죽지 마라 너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열차 비틀비틀 부비부비길 올라가면 내려오는 인생이란 길 특별할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앞만 보고 달려라 인생 열차야 야. 안무가 원투 스트레이트가 있어. 저는 오늘 잘못 모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춤추시는 거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평소에 뭐 뼈 관리 따로 하시는 거 있어요? 일단은 운동을 좀 제가 하시고. 요즘 하고 있어요. 또 먹는 것도 요즘 그 곰국을 좀 제가 끓였어요. 왜 뼈를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곰국도 좀 먹고 열심히 뼈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전번에 한 2, 3년 전에 네. 마사지를 받다가요. 등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는 데 있었어요. 마사지 받다고요? 네, 그런데 또 1년 후에 또 이쪽 앞에 왼쪽 갈비뼈가 또 골절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사지 받다가 골절될 정도면 뼈가 약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저 뭐 골밀도 뭐 이런 거 하면은 100이 기본이면 104가 나오고 저 진짜 튼튼하거든요. 지금 우리 오키 씨가 지금 되게 자신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조금 끝나고 나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검사 결과가 안 좋았나요? 지금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죄송한데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만약에 문제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저 맨날 그 줌바 댄서 막 하고 운동하고 뭐 이거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셋업도 막 하고 이러는데도 괜찮은데요? 진짜 통뼈예요 저. 사실 이 통뼈랑 이 뼈 건강은 관련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아까 막
등뼈도 부러지시고 갈비뼈도 부러지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통뼈이시더라도 지금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있다 없다는 통뼈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정확한 그 검진 결과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검진왕에서만 집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검진 결과들. 자, 이제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지 먼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그래 이제는 걸레질 할게. 마대질 해야 되겠다. 마대질. 여기를 좀 닦고. 근데 자세가 되게 불편하신 창피하네요. 것 같아요. 아, 요새 걸레질 서서 하는 것도 많은데.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아 요새는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저 마비 있잖아. 마대로 하면은 슬슬슬해서 깨끗이 안 닦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닦아야지. 그 무릎 다치겠다. 걸레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럼 당신이 뭐 닦아줄 거야? 닦아줄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나 괜찮아. 나 있잖아. 통뼈잖아. 통뼈. 괜히 또 통뼈 자랑하다 또 그러지 말고 내가 해줘? 내가 진짜? 막 갖다 줄게. 너무 좋다 야. 아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머.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아이고 세계 챔피언이 그냥 마대질까지 다 하고. 아이고. 아니야 대단하네. 당신이 뼈를 좀 생각해 줘야 되겠어 내가. 아 고마워요. 일부러 뼈 건강 챙기시라고. 아까 챙기시라고 아, 근데 저렇게 서 계시면 안 되지 않아요? 별로 안 좋으시죠? 짝다리로 서 계신다. 예. 그냥 한쪽에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제 왼쪽으로 계속 서요. 허리가 아프네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좀 벽에다 좀 쳐야 되겠다. 이 벽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저 약수터에서 아저씨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조심해야 돼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저래 치다가 뼈 부러져요. 아, 진짜요? 소금만 막 넣으셔. 아니 요거는 땡. 자 이제 밥 먹읍시다. 사골 국 끓여놨거든. 당신도 이거 내가 없을 때 요거 좀 가끔씩 이렇게 끓여주니까 당신 이렇게 튼튼한 거 아니야. 당신은 저거 안 넣어? 뭐? 소금? 이거 너 소금 안 넣고 먹구만. 너무 많이 넣지 마. 아니야. 아이고 되게 따가운 뜨잖아. 싱겁긴 한데 원래는 이거 그냥 먹들도 먹든 그러게. 이렇게 살살 끓여야지. 그 나이 드시면 미각세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짠 거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아,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은 음식이 점점 짜져요. 자꾸 짜져. 나이 드실수록. 우리가 이게 재료들은 다 좋은 거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짜고 달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내가 싱겁게? 좀 이렇게 약간 신체하고 덜 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난 다 맛있어. 참편도 먹었는데 뭐. 그래요? 기가 막히게 맛있네. 두부로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 뭐 하시는 거예요? 줌바 추는 아, 줌바. 예. 예. 좀 작게 해. 안 돼. 왜 이렇게 음악이 신나야지 이게 춤이 나오지. 신난다. 우!
학원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나이가 제일 많다고? 줌바 댄스 하면은 1분도 안 쉬고 그냥 50분 그냥 쫙 계속해서 해요. 줌바 학원에 오시는 분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쉬지 않고 50분을 막 계속 소화를 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제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대요. 단 걸로. 오케이. 과자를 드시네요? 간식 타임이에요. 먹어봐야지. 이라고 나오고 큰일 났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리. 야, 이것도 맛봐. 이것도 맛있어. 너 건강에 좋겠지? 안 먹는가? 이것도 하나 먹어. 다 단 거네. 캐러멜에다. 카라멜 하나 드시고. 카라멜. 근데 너무 당만 드셔서 그니까. 너무 탄수화물 같아. 넣어도 되나? 근데 이 골반 여기가 왜 이렇게 더 나왔지? 이상하네. 응? 여보. 나 이게 오른쪽에 골반이 더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영 모양이 안 나. 내가 삐뚤어져서 아까 서 있을 때도 한쪽 다리로 짝다리 서 있어. 네. 여보, 나 있잖아. 오른쪽 골반이 어떻게 더 튀어나왔어. 그리고 이 왼쪽 다리도 좀 더 휘고. 이거 골프를 너무 오래 쳐서 그런가 봐. 왜냐면 이게 말이지. 이렇게 스윙할 때 이게 다리가 이렇게 가잖아. 여기가 이렇게 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딱 치면 이거는 씩 더 돼줘야 들어가잖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티 나오고 여기는 씩 들어가고 다리도 휘었어. 여기는 너무 받쳐가지고. 2달 전에 사진도 찍어서 봤잖아, 병원 가서. 근데 뭐 그렇게 썩 뭐 이상하게 나오진 않던데. 근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런 거지. 여기야? 그럼 일단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한번 다시 보자고. 그래? 안 아프지? 아프진 않아. 너무 저는 사이도 좋아 맞아요. 보이면서도 식습관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저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진짜 운동하시면 뭐해요? 드시는 게 뭐. 식습관 지금 이렇게 네. 직접 보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있다 이런 거 보시니까 아까 보니까 슴슴하게 먹겠다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짭짜리하게 음식을 안 하면 이 음식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아 이거 너무 싱거운데? 그러다가 넣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짜지고. 짠 걸 드시게 되면요. 예. 짠 게 칼슘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짠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 짜게 먹으면 뭐 붓기도 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근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제가 좀 짜게 먹긴 해요. 그 말이 제가 됩니까? 웬만해서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이런 논리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려고 짜게 먹는다는 그러면은 나는 물 많이 마시려고 계란 8개 먹어요. 그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먹는 그걸 이제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건 잘못된 습관이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그 VCR에서 본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몇 가지 문제 있는 점이 지적됐잖아요. 어떤 게요? 일단 짝다리 하는 거. 짝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벌써 이미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척추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자기가 보상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꼬았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냐면 허리가 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허리가 S. 오랫동안 있으면 디스크에 자꾸 이렇게 부하가 다른 방향으로 걸리다 보니까
퇴행성 디스크가 오고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짝다리 찢는 습관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등치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좋은 습관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여치기 해봤잖아요, 어릴 때. 여치기요? 이렇게 하면 구멍 뚫린 거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 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바람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부러졌을 때 안에 구멍이 숭숭 있으면 잘 부러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뒤에 쳐봐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이제 뼈가 부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오키님께서 마사지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그분도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게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골다공증의 전구 증상이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좋아 보이는 습관은 곰국은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국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한 6, 7년을 넘도록 국물찌개 이런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뼈에 관심을 조금 두면서 곰국을 전날 처음 먹은 거예요. 뼈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 드신 거잖아요. 그럼요, 곰국을. 예. 근데 사실 이게 뼈에 좋지만 않습니다. 뼈를 고운 건데요? 끓이고 또 끓이잖아요. 많이 예. 끓여서 막 4번, 5번 이렇게도 우려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골뼈는 푹 고우면 칼슘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인 성분이라는 성분도 따로 나오는데요. 6시간 이상씩 끓였을 때 4번째 끓일 때부터는 오히려 칼슘보다 인 성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안 좋나요? 그럼 그거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인성분은 몸에 있던 칼슘까지 같이 데리고 소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칼슘은 오히려 데리고 나갈 수 있고요. 또 이제 고기 넣어서 먹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은 안 좋아요. 습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고 하는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문제가 이제 곰국을 끓이면 일주일 내내 마시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먹는 거잖아요. 뼈 부러졌는데 맞아요. 붙으라고 그냥 계속 먹는 거야. 보온병에 막 우리 싸서 아버지는 9번을 끓여요. 그 9번을 아이 그건 너무 많이 끓였다. 재탕을 해서 그래서 한 3주를 곰국을 먹으면 정말 질리도록 먹게 질리네,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가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골다공증 있는 환자가 이것을 위해서 의료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칼슘을 먹는 어떤 수단으로 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예. 아니다. 요 그렇죠.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한 같습니다. 달 내내 먹거나 이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검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검진왕에 오시길 잘했습니다. 네. 자, 뼈 정밀 검진 패키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진 마비요? 팔이 저린다든지 땡긴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허리 디스크는 5군데인데 적어도 신경을 한 30%에서 40%는 눌려져 있죠. 정말요? 네. 제 허리요? 골밀도가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디스크가 퇴행성이 빨리 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뼈 정밀 MRI,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CT, 골다공증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뼈 건강 상태 우리 검진왕에서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골에서 이제 그 밀도의 어떤 그런 수치, 그 뼈의 어떤 앞으로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러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측치, 그 주위에 있는 또 신경, 그 염증, 연부 조직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이 패키지라고 보는데 문제는 토탈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골을 전문하는 의사들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머리가 있고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경추 뼈라 그러잖아요, 그죠? 경추. 목뼈. 그리고 이제 가슴 안에 있는 게 흉추, 갈비뼈가 되고 그 밑에 쪽에 있는 게 요추, 허리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찍은 거죠. 완전 네. 전체를. 저희들이 홀스파인이라 그러는데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한 방에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저게 처음에 MRI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는 저런 경우가 없었고 이제는 이제 전체를 다 전체를 훑어서 볼 수 쫙 있는 볼 수 거하고 있다. 홀스파인. 아, 뼈만 그 검사하는 줄 알았는데 네. 신경까지 보는 다 거예요. 같이. 저는 또 몰랐어요. 자, 오키 씨의 뼈 정밀 MRI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경추 척수증 중기 단계. 중기? 퇴행성 목 디스크가 있으세요? 저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디스크라는 6번, 거. 7번. 네. 디스크? 그러니까 연달아서 있으신가 봐요. 네. 경추 중기래요, 중기.
그게 뭐예요? 자, 저게 이제 경추 사진이 되는데요. 네. 목뼈가 있는 부위의 뼈 사이를 디스크라고 하고요. 5번, 6번 뼈하고 6번, 7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6번, 7번이나 5번, 6번 약간 눌리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신경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안에 하얀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예기된 거예요. 뭔데요, 저게? 이게 뭐냐면 네. 수빈 씨가 지금 앓고 있는 디스크 알아보셨잖아요. 네. 그건 주로 신경은 중심신경에 있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말초신경에 있는 병을 저희들이 보통 디스크 병이 알았을 때 말초신경 증상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팔이 저린다든지 예. 땡긴다든지 맞아요. 목이 아프다든지 예. 그렇게. 근데 저것은 중심신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손이 어둔하다든지 예. 아니면 다리가 약간 이상하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이 맞아요. 술 먹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술 취한 사람 같이 약간 비틀비틀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경추 척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오랫동안에 과기관 누적돼서. 운동이나 계속 퇴행성으로 인해서 목에 자꾸 신경에 누적된 부하가 생겨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경추 척수증 초기가 아니라 아까 중기라고 왜냐하면 저게 하얗게 점이 보였다라는 것은 네. 벌써 이미 초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 조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게 만약에 계속 잘못되면 만약에 중기를 넘어갔어요. 말기까지 가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제 옥기님께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든지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 목에 충격을 받으면 안타깝지만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게.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사지 마비요? 네. 사지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게 아까 스냅 돌리시는 거 보면 너무 유연하셔서. 춤 중에 대부분이 이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제가- 그런 거 해주셨네. 제가 10대 때부터 아. 목 이거 하고 목 아니, 이런 분이 막 무슨- 이렇게 돌리는 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 아, 그래요? 그죠? 퇴행성 경추 척수증은 오랜 시간 동안 과다한 사용으로 너무 하다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변형과 노화를 일으키는데 오키 씨 젊으실 때부터 계속 이거 하셨다며. 그거 하고 머리도 막 얘가 굉장히 돌리고. 힘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여기가 잘못되면요 이 밑에 하나도 못 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검사 받으신 거 네. 홀 스파인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뼈부터 허리까지 꼬리뼈까지 다 검사하는 건데 아까 목은 봤고요. 네. 허리 쪽은 괜찮으신 거예요? 허리도 상당히 안 좋아요. 정말요? 네. 제 허리요? 네. 제가 뭐 다른 MRI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우리 옥기님 MRI를 가져왔는데 허리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아주 그냥 아유 이게 뭐예요? 아니 뭐 뼈다고 전체가 다 문제가 있네. 퇴행성 허리 디스크 세 곳. 2번, 3번 부위에 하나 있고 예. 3번, 4번 사이에 하나 있고 4번, 5번 사이에 하나 있으면 5군데 중에서 3군데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세 군데요? 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또 위쪽에 몰랐네.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갛게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이거? 네. 네. 정상은 이렇게 네모로 반듯한 것을 저희들이 뼈라 그러고요. 아, 요 사이에 뼈가 있고 요 사이에 요런 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신경. 방석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이건 쿠션 역할을 하죠. 예. 그러니까 요 부위를 보게 되면 옆으로 삐져나와 있네요. 옆으로 삐져나와 있고요. 적어도 신경을 한 30%에서 40%는 눌려져 있죠. 그럼 옆으로 아프지. 눌려서. 그렇죠. 요것도 눌렸죠. 네. 요것도 눌렸죠. 연달아서. 연달아 눌렸죠. 예, 그리고 요 부위의 디스크 키를 한번 보실래요? 키는 한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요거보다 좁죠. 납작하게 됐어요. 요것도 좁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요것도 좁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세 군데가 눌려 있다는 거는 우리 오키님 나이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이거 앞으로 지금 줌바도 추고 있지만 앞으로 한 30년을 써먹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 든다든지 안 좋은 자세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30%가 아니라 50% 이상 눌릴 때가 이제 문제가 네. 생기죠. 그럼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엉금엉금 길 정도로 너무 아프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잘 되는 병 또한 디스크입니다. 보시면 자 왼쪽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동그랗게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신경 구멍입니다. 그 신경 구멍이 넓으면 이렇게 둥글게 보면 정상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거 구멍 넓이보다 좁아. 어떻습니까? 좁죠? 좁아졌어. 요거는 디스크가 아까 신경 눌렸죠? 네. 그래서 신경이 짜부러드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줄어든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반 정도는 줄여들었죠. 그 다음에 3번, 4번을 가게 되면은 신경 자체가 구멍이 이것도 좁죠.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제일 마지막으로 4번,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없어요. 삼각형인데 이건 많이 좁아졌죠. 아니 제가 뭐 교통사고 난 적도 없고요. 또 뭐 따로 넘어지거나 뭐 다친 적도 없는데 허리 쪽에 왜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허리 딱 쪽. 두 가지죠. 너무 젊을 때부터 여태까지 너무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한 거 하나 하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주변 주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김정수 원장님, 네. 이 카메라가 보면 신경 들리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뼈에 뭐 골밀도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골밀도가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인대하고 관절하고 디스크가 퇴행성이 빨리 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골밀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절병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럼 근육도 약해지게 되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디스크에 전달되는 갑자기 부하가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디스크 탈출이 돼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정말 뭐 신경 아프다 뭐다 그러면은 MRI 한번 찍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이게 뭐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검진 중에 하나가 뭐 MRI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 검진을 받으면 좋을까요? 아주 안 좋을 때는 정말 MRI 붙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뼈가 탄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 선생님 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골밀도가 떨어지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바로 골밀도 수치를 검사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대부분 보험이 되고 싸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오키님의 목, 허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골밀도가 어떨지 참 예. 궁금합니다. 자, 뼈 정밀 검진 패키지 두 번째 골밀도 수치 검사 확인하겠습니다. 내려가 있어요. 골다공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면 일단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보통 정상을 마이너스 1 이상을 정상이라고 보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를 이제 골 감소증이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 2.5 이하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골 다공증으로 하는데 마이너스 2.7이라 그러면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떻게? 아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단위가 1단이란 말이에요. 골밀도 1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안 좋다는 거예요? 보통 1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골절의 확률이 2 내지 3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곱하기 2니까 4배에서 6배 곱하기로. 정도. 계속 이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재작년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골밀도가 더 좋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68살인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나이 몰랐어요. 아유, 나이 밝히려니까 좀 진짜 이거 그러네. 오셨구나. 네.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2.7 정도면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 오키 씨한테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던 운동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힘을 맞아요. 워낙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과격한 운동은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에 있는 경추 척수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안 되고 적절한 운동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골다공증이나 뭐 골밀도 검사 언제 몇 살부터 받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40대 정도 받는데 요새는요 제가 보기에는 20대부터 다 받아도 돼요. 왜요? 다이어트 때문에. 하도 햇빛 안 쬐고 하도 안 움직이고 하도 인스턴트 많이 먹다 보니까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뼈라는 건요 여러분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하고요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매일 저렇게 행동을 해서 1년마다 한 10% 정도의 뼈가 교체돼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모든 몸의 뼈가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들면은 남녀를 불구하고 조골세포 기능은 떨어지고 파골세포 기능은 올라가는데 더욱더 무서운 게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파골세포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옛날에 이런 노래 있죠 꼬부랑 할머니
어부랑 할머니가 예. 호불호 할아버지 할머니들 서울에 할아버지 노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이 더 많은 겁니다. 골다공증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약 16배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가 전체 여성 환자 중에 약 78%를 차지할 만큼 고령의 여성이 특히나 조심해야 할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하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신데 이게 골다공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골절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골다공증이 오래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퇴행성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두 번째는 골절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세 번째는 골반이 이제 불균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따르는 측만증, 허리도 휘어지고 오랫동안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짝다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에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한쪽에 훨씬 더 빨리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도 당뇨랑 비슷한 게 그 증상 자체보다는 합병증. 그래.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골절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 보통 이제 골다공증이 골절이라 그러면 뭐 별거 뭐 그냥 다시 붓겠지. 뭐별 문제 있겠어라고 공국 먹으면 하는데 되지. 막 요 사진 보고 나면은 큰 코 다치는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왜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뼈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늘렸어요. 찌그러졌죠. 약간 색깔이 검죠. 크기가 달라요. 왜 그렇죠. 멈춘 거야? 넓어. 자, 요거는 요 뼈가 시간이 가면서 약간 뼈에 부종이 생기면서 요거는 이제 까매져. 힐링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좋아지는 상태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 뼈가 또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뼈가? 병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이 사람. 그냥 왜 이게 무슨 전이가 돼요 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뭐냐?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흔히들 생활하는 그런 걸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과 지금 몇 주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한 달 반 정도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한 달 반? 6, 7, 미끄러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죽고 싶다. 너무 아파서. 고통 그런 속에. 기분들. 정말 아파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 생깁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머 그냥 봐도 자, 이거는 보더라도 일견 그냥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고르지가 않네요. 그렇죠? 왜 저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은 10개 부러졌는데 손목까지 다 합해서 10개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무서워.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게 아프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팠죠. 너무 무서워. 때문에 골다공증의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골밀도를 수치로만 확인했는데 직접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검사도 따로 있나요? 네, 그게 이제 CT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CT를 찍는 이유는 뼈를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디스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그 수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뼈만 우리가 그 부위만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뼈 CT 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리에다가 무리한 일을 많이 노동을 줬으면 퇴행성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골절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뼈들도 하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뼈 정밀 검진 패키지 세 번째 오키시 골다공증 CT 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중기로 나왔습니다. 예. 중기 단계. 원래 이제 뼈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하얗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위가 하얗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밀도가 굉장히 빡빡하다는 얘기예요. 네. 좋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위가 굉장히 검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밀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죠. 우리 오피님이 골반뼈 있는 부위에 상당히 요 날개 주위에 이 부위가 골다공증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봐서 골절의 위험도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이 상태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관리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치료하고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치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라 그랬죠? 진행을 막고 그걸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슘 같은 거 잘 챙겨 먹으면 될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빨리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나 좀 무서워 죽겠네, 정말. 네, 일단 뼈 건강에 칼슘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어릴 때부터 뼈 건강에 좋다고 뭐 칼슘 많은 우유 먹어라, 멸치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예. 중요한데 또 이게 얼마나 잘 흡수되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칼슘을 갖다 흡수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혈액으로 비타민 D 검사를 하면은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뼈 정밀 검진 패키지 오키 씨의 비타민 D 수치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D 수치 30이고 경계 주의 단계라고 나왔네요. 네. 일단 경계 걸렸어요. 뭐예요? 경계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비타민 D랑 뼈 건강이랑 어떤 점이 관련이 있나요?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을 조골세포에 공급을 못해서 네. 뼈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결과를 안 봤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예요. MRI 보고 CT 봤으면 이보다 좋은 게 없는데 무슨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뭐 할 때 엑스레이는 찍어요? 뭐 때문에 네. 찍었느냐 하면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뼈 겉모양을 반드시 봐줘야 돼요. 겉모양? 네, 겉모양하고 뼈의 균형 상태 이런 걸 보는 검사가 일반 엑스레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뭐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이게. 튀어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 우리가 뭐냐면 손을 많이 쓰면 손마디가 굵어지죠. 네. 네. 허리가 많이 쓰면 허리마디도 굵어지겠죠. 그래요? 그 뼈의 본브릿지라 그래서 이 뼈하고 이 뼈가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것은 허리를 너무 흔들어 대신 거예요. 아, 너무 많아요. 저요. 네. 수없이 많은 10대부터 흔들었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얘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아 근데 저런 거 생기면 어떻게 잘못 안 아니 좋은 그렇진 거예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뭐냐 간접적인 증거죠. 그만큼 허리를 썼기 때문에 이분은 허리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오신 분이니까 앞으로 좀 적당하게 과격한 건 쓰지 마시라는 지금 거죠.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뱃살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를 하거든요. 아, 멋있다 멋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운동은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키님은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면서 적당한 운동으로 가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살살. 나이에 맞게끔 어떤 살살. 정도 네. 그러면 조금 조정하시라. 제 나이에 맞게 살살 보드럽게 해야 되겠네요.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어쨌든 운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든 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자 검진항에서는 검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뼈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솔루션이 없을까요?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는요, 뼈 대생을 돕는 MBP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MVP는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로.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의 줄임말로 우유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이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MBP가 뼈의 재생에 도움을 줘서 골 형성을 촉진하고 또 뼈의 밀도와 강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테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뜻이 좀 어려운데 우유에서 추출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제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통 한 10년 단위로 돼서 저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교체가 되는 어떤 그런 세포들인데 낡은 뼈를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조골세포가 갱년기가 지나면서 확 꺾이게 되는데 갱년기 이후에는 골밀도 감소가 10배나 빨라져서 60세 이후에는 무려 30%나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MBP가 조골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줄어들고 뼈를 부수는 세포의 활동은 그대로고 이래서 뼈가 새롭게 생성되는 게 느려진다라는 거네요. 근데 MBP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걸 좀 먹어보라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런 거 얼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MBP는요, 우유 속에 진짜 이만큼 들어있어요. 우유 속에 0.0005% 정도로 귀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를 진짜 먹으려면 하루에 200ml를 갖다가 먹을 때 130잔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130잔이면은 소젖 물고 다녀야 돼요. 소 젖을 물어도 130잔은 못 먹어요. 송아지도 그 정도 안 먹을 것 네. 같은데. 아니 130잔 먹다가 이거 배 터지고 또 그 살찌고 그래서 그거 아, 살찌겠다. 안 그래도 저도 70대를 앞두고 뼈 건강이 정말 신경 쓰이고요. 요즘 좀 관리하고 있는데 저 뭐 MVP 먹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무튼 관리를 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MBP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오키 씨의 뼈 건강 관리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관절, 무릎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다 줌바 하잖아. 해봐. 야, 일로 와. 어떤 건데? 이런 걸 해야 허리가 안 아파. 어떻게 하는 운동? 그리고 하나, 둘, 이걸 얼마나.
신통치가 않을 것 같은데. 아이 왜 그래? 하나, 자, 이렇게? 아니 그거 어떻게 해? 벌써 틀리잖아. 어떻게 해, 그럼?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되지? 틀렸잖아. 안 되지? 왜 안 돼? 아니, 둘. 당연히 이게. 지금 당연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둘. 이 운동이 돼? 누가 이렇게 나야 돼? 그대로 앉아야지. 하나, 둘, 셋. 그래. 그렇지. 하라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 있는데? 탁 앉아, 이렇게. 그대로 앉아, 일로 와. 자. 딱 여기. 그대로 앉았지? 자, 그대로 손 올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아, 그건 나 맨날 하는 거야. 그래, 그게 왜 어떻게 얼마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또 올리고. 어제 윤정이가 뭐 뼈에서 온 거 뭐 있다고 갖다 놓은 거 있잖아. 아, 이건가? 그럼 이거 하나씩 먹어야지, 우리 그럼. 왜 감사해. 좋다며? 물 갖고 올게. 물 좀 갖고 와, 어. 당신이 그럼. 웬일이야, 당신이 물을 다 갖다 줘. 아이, 아유, 내가 아유, 누구야? 부드러운 자, 남편이네, 오늘. 아이, 아주 부드러워. 자, 부드러운 게 아니고. 아유, 하나만 가져오면 어떻게 해, 내 거. 아, 그건 나눠 먹으면 되지. 아. 그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골라 그래. 이야, 아, 갑자기 뼈가 막 단단해진 느낌이 벌써. 어쨌든 이제부터 적당한 운동도 하고 네. MVP도 챙겨 드시면서 미리미리 뼈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유 속에 극소량밖에 안 들어서 엄청 귀한 건데 알약 말고요 좀 다르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알약이 싫어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이 네. 가루로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거 가루입니다. 네. 보이시죠? 와우, 우유에서 추출한 거라 색깔도 그냥 황금빛이네요, 이거. 네,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와. 요거트에 이렇게 뿌려 먹어도 좋은데요. 네, 뭐 뿌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맛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초콜릿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갈아가지고 먹는. 네. 그냥 먹어도 먹을 만한데요? 그래요? 아니 저희 아이들은 알약으로 좀 되게 안 먹거든요. 저렇게 하면 모르고 먹을 것 같아요. 먹는데 뭐 사실은 지금 요거트 맛으로 먹는 거지만 뭐 별다르게 거부감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냥 그냥 먹기 뭐 되게 편할 것 고소한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네. 딱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음식하고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몸에 좋은 건데 줬는데 막 써. 생선 비린내가 나 그런 거 뭐가 나 많지. 그러면 못 요새 먹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요즘 그게 없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담백해요, 그런 담백해.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데나 뿌려 먹어도 되겠네, 그럼. 샐러드에. 그쵸, 그쵸. 와. 맛있어요? 야구르트 먹는데 맛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먹어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오키 씨가 음식 드실 때 소금을 굉장히 많이 뿌리셨잖아요. 소금통에 넣고 이건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 대신에 먹어야 될 것 네, 같아요, MVP 진짜. 뿌리세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먹게 될 것 같은데 MVP가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네, 이 MVP는 실제 뼈 파괴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구멍이 뚫린 토끼의 뼈 세포에 MVP를 투여했더니 파골 세포에 의해 생긴 뼈 구멍의 수와 크기를 억제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뼈를 만드는 데 도움도 주지만 또 뼈를 파괴시키는 것도 막아준다. 야, 이거 일석이조인데요, 그럼. 네.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줄고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도 있지만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또 있죠. 나이 들면. 나이살. 아, 그렇죠. 사모님 나이살! 나이살.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뼈는 점점 약해지는데 뱃살은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네, 아유, 배가 안 들어가.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같이요, 상체보다 하체가 약한 사람들한테 뼈 건강이 더 위험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상체가 무거워지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 5kg 정도가 만약에 더 나가게 되면 무릎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관절,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
네, 근육을 만드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아, 사실 저 처녀 때는 저는 마른 게 고민이었기 때문에 나이살 하면 무슨 그 관리 안 하니까 그렇지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안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약해지니까 화장실이나 뭐 베란다에서 넘어져서 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그렇죠. 뭘 모든 남녀노소 모두 한 게 중요한 게 왜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에요. 그렇죠. 바로 뼈건강이거든요. 특히 어릴 때부터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대, 30대 초가 20대 후반, 30대 초가 골 양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쭉 그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해야 나이 들어서 골밀도가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절이 이제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서 부러지지만 가벼운 경우는 기침만 하다가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침 콜록 하다가 뼈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그 허리 시원하게 밟아준다 그래서 손자가 올라가서 밟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맨날 밟아달라고. 아유. 정말 조심해. 치마 입다가 연세대 씨가 균형 감각을 잊어버려서 바지 사이에 끼우지를 못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세대 씨면은 치마 입는 게 좋습니다. 네. 어머 그러면 저기 등치기. 조심해야겠다. 그 등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게요. 정말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네. 골절이 생기더라고요, 발에도. 그러니까. 자잘한 그 충격을 계속 가하면 피로골절이라고. 피로골절이라는 것도 하니까 정말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골절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고를 당해야지 꼭 그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니까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갱년기가 오면 이미 늦습니다. 맞아요. 바로 20, 30대부터 미리 관리하셔서 갱년기 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계속 유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BP가 뼈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MEP가 뼈를 단단하게 하는 골강도에 도움을 준다는 인체 시험도 있는데요. 예. 일본에서요. 폐경을 겪은 65세에서 86세 건강한 노인 여인 79명에게 1년 동안 MEP를 섭취해봤더니 네. MEP를 섭취하는 대조군은 골밀도가 감소한 반면에 MEP를 섭취한 집단은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골강도가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 방송 이후부터 MVP를 꼭 챙겨 먹어요. 와, 저도 우리 이제 제 남편 홍수환 씨도 이거 먹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네, 또 다른 골밀도 증가에 관련한 임상시험도 있었는데요. 요즘 과한 다이어트나 달고 짠 식습관으로 젊은 골다공증 환자들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맞아. 네, 평균 21.3세의 건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MBP를 하루 권장량 40mg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요추 골밀도가 약 12배 증가했고요. 네. 또 40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분에서도 요추 골밀도가 약 1.8배가량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챙겨 드시면 그래야 좋을 것 되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취 시에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지병이 있으신 경우, 또 임산부이신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자, 오늘 검진왕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제 뼈가 굉장히 튼튼하고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프로에 제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라도 알아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집니다. 이젠 인생열차의 건강열차. 그렇죠. 네, 정말 건강열차 타고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열차였는데 그렇죠. 아니네. 전 국민이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검진은 계속됩니다. 검진!